크자!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아니 이제 저런 분들이 정신질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참아야 돼. 아니 안녕하십니까, 키큰형입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차분하게 인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4월 17일이죠. 또 정신분열병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진주 가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가 본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서 총 5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진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제가 한 3달 전인가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선생님이 환자에 의해서 살해가 된 그런 사건 이후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그때 조회수가 한 200회 나왔나? 뭐 아무튼 그 조회수가 안 나와서 되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본인의 사리사욕보다는 이 내용이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현병은 왜 걸리나? 정확하게 밝혀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뇌의 특정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게 과다 분비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그런 거죠. 이제 환청이 들린다거나, 환시, 헛것이 보인다거나, 환촉, 뭐 이상한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환후, 뭐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환미, 이상한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지속적인 어떤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게 만든다든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독극물을 음식에 타서 아무 이상이 없는 음식에서 그런 맛이 난다든지,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돼서 점점 발달이 되면서, 이제 본인 입장은 그런 거죠. 내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 뭐 이런. 그럼 누가 걸리냐? 교과서를 봐보면은 조현병의 유병률은 1%라고 해요. 100명 중에 1명은 그런 조현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환자분들이 왜 치료를 안 받냐?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아픈지 몰라요. 그럼 본인이 아픈지 모르니까 주위 사람들, 친구나 뭐 가족 누군가, 아니면 뭐 직장 동료, 치료를 권유받을 수 있겠죠. 너 혹시 아픈 거 아니니? 뭐 이렇게 권유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갈려지죠. 첫 번째,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냥 왜 이러는지 몰라요. 아 진짜 또라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심한 반응을, 지금 너 나 미쳤다고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까봐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강제 입원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사건에서도 있었지만 피의자의 친형이 피의자를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입원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5월에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킬 때는 어떠한 특정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그런 사람을 입원시킴으로써 또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존에. 뭐 영화나 드라마 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재산을 노린다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싶을 때 그렇게 강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특정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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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보호 의무자 2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호 의무자는 형도 보호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직계,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낮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다 부모님이 있을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안 씨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그러니까 이 안 씨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은 이미 불가한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라고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은 국공립병원 소속의 의사여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당연히 의사를 매수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2명의 진단에 진단서를 받아야 되는데, 진단서를 받을 때는 본인이 오거나 아니면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본인이 병의 치료를 받기 싫고 본인이 입원하기 싫은데 그 위임장에 사인을 해주겠냐고. 강제 입원이 이렇게 엄청 어렵습니다, 현재는. 게다가 그 전에 2016년도에 검사가 정신과 의사 한 50명 정도를 강제 구금의 혐의로 기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참아야 돼요. 뭔가 어떤 사람이 행동이 이상해, 우리 느낌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약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약에 취했을 수도 있는데, 약에 취해도 마찬가지야. 술에 취해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저렇게는 아니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본인이 피하는 게 일단 상책입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에도 남겼듯이 제 후배 밑에 집에 조현병 환자가 살았는데, 그 조현병 환자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죠. 조현병 환자들이 환청이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윗집에서 뛰지 않았는데 소음이 들릴 수도 있고, 자꾸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니까 미리 피한 거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본인 아파트에 정신질환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하냐. 공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식별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심하는 게 좋아요. 서로 자극하지 않는 게 좋고, 흥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리를 피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조현병이나 이 정신질환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기존의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도 조현병으로 바꾼 이유가, 정신분열, 너무 질환의 이름이 강하다, 환자들의 어떤 병에 대한 낙인이나 이런 것을 좀 해소해 주고자 병의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 본인 의지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아픈지 모르는데 어떻게 병을 치료합니까? 치료를 안 받아서 이런 범죄를 자꾸 일으키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에서 보다 그들을 보는 시선이 나빠지고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게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건지, 그분들이 그런 범죄를 일으켜 가지고 얼굴이 공개되면서 정말로 그 인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고 뭐가 우선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차가 괜찮은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아프신 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키큰형이었습니다.